오늘 저녁 열리는 국빈 만찬에서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외국 정상에 대한 최고 등급의 훈장인 이탈리아 공화국 기사 대십자 공로 훈장을 수여합니다. 이는 한국과 이탈리아의 우호 관계를 증진시킨 이 대통령의 기여를 평가하고 최고 수준의 예우를 표명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 훈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외국 정부로부터 받는 최초의 훈장입니다. 한편 오늘 저녁 열릴 국빈 만찬에서 이탈리아 측은 우리 측 정부 인사들 외에 경제 인사들을 초청해 이번 방문이 양국 간 경제 협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등 총 13명입니다. 이들은 내일 열리는 한국-이탈리아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도 참석해 구체적인 양국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경제인들 외에도 이탈리아 밀라노 라스칼라 오페라 극장의 정명훈 음악감독, 마우로 포르치니 삼성전자 최고 디자인 책임자, 패션 인플루언서인 밀라논나 등 문화예술계 인사들도 이번 국빈 만찬에 초대됐습니다. 양국 간 협력과 우애가 경제, 문화, 예술 등 전 분야에 걸쳐 확산되길 기대합니다.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의 공식 회담은 내일 개최됩니다. 이번 만남은 이재명 대통령과 멜로니 총리의 세 번째 공식 회담입니다. 이탈리아 측은 공식 회담에 앞서 별도의 환영식을 개최하고 오찬 회담을 실시하는 등 각별한 예우를 다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브리핑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현지에서 열리게 될 화상 대수보 회의 관련해서 브리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14일 이탈리아 현지 시각으로 낮 2시, 한국 시각으로는 밤 9시에 화상으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합니다. 순방 기간 중 국정 운영의 공백을 없애기 위해 이탈리아 현지에서 직접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해 보고받을 예정입니다. 이번 대수보 회의 안건은 정무수석실이 마련한 선관위 국정조사 및 제도 개선 추진 계획과 민정수석실이 준비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검경 합동수사본부 발족 및 상황, 경제성장수석실이 마련한 외환금융시장 동향 및 물가 관련 대책 순으로 보고와 논의를 거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통상 목요일에 개최되는 대수보 회의도 귀국 다음 날인 6월 19일 금요일에 소집했습니다. 19일 대수보 회의 주제는 여름철 자연재해 대응체계 점검입니다. 이를 통해 이 대통령은 귀국 즉시 민생과 국민 안전을 1순위로 챙길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유정 수석대변인입니다. 모두 수고하십니다. 유럽 방문 2일차입니다. 오늘 오전에 개최된 한국 벨기에 정상회담 결과와 오후에 개최되는 유럽연합과의 정상회담 기대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벨기에 브뤼셀에서 바트 드 웨브흐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올해 수교 125주년을 맞이한 양국 간 관계 발전 방안과 주요 지역 국제 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유럽 순방에서 올해 양국 수교 125주년을 맞이하는 벨기에를 방문하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드 웨브 총리는 한 세기가 넘는 양국 간 우정을 기념하는 올해 대한민국 대통령을 벨기에에 모시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벨기에가 6.25 전쟁 당시 전투부대를 파병해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해 준 것이 한국의 세계 10위권 경제대국 부상에 기여했다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드 웨브흐 총리는 양국 간 역사적 유대가 양국 관계의 든든한 기반으로 자리 잡고 있다면서 벨기에가 유엔사 회원국으로서 앞으로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지속 기여해 나가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양 정상은 올해로 발표 15년 차를 맞는 한 EU FTA를 토대로 양국이 견고한 경제, 통상,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특히 배터리, 소재, 에너지 분야에서 양국 기업 간 투자가 지속 확대되어 향후 전략산업 중심으로도 협력이 확대되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이번 방한 계기로 체결되는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발전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통해 양국 중소기업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이 중소기업의 상호 해외 진출 거점으로 역할하며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양 정상은 양국 간 교류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 한 벨기에 간 직항 재개를 위한 방안도 계속 모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벨기에에 위치한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연구기관인 아이맥에 120여명의 한국인 연구진들이 벨기에 등 유수 연구진들과 나노 반도체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아이맥을 통한 양국 간 연구 협력이 지속 확대되어 미래 반도체 기술 발전에 따른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 했습니다. 드 웨브 총리는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을 둔 한국과의 협력은 벨기에에도 유익한 일이라고 하면서 해당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강화되도록 관심을 갖겠다 대답했습니다. 양 정상은 교육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활발해 양국 간 미래도 매우 밝다는 데에 공감하고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한국국제교류재단과 루벤 대학교 간 한국학 교수직 설치 지원 협약서 체결과 겐트 대학교 송도 글로벌 캠퍼스 내 대학원 과정 신설 추진 등을 통해 향후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인 점을 평가했습니다. 드 웨브 총리는 양국 국민 간 교류와 상호 이해가 더욱 증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양 정상은 주요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양 정상은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한반도의 평화가 지역을 넘어 국제사회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면서 우리 한반도 정책에 대한 벨기에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한 벨기에 정상회담은 수교 125주년 계기 양국 정상 간 유대감을 형성하고 향후 양국 간 협력 비전을 공유한 의미 있는 만남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유럽의 주요한 물류 요충지이자 EU의 정치-경제 수도인 벨기에와 중소기업 간 경제 협력의 상호 거점 기반을 마련하고 미래 세대 협력 확대의 새로운 모멘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번 만남이 향후 양국 발전의 주춧돌로 역할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오후 이재명 대통령이 가질 유럽연합 측과의 정상회담에 대해 예고 브리핑하겠습니다. 이번 이 대통령의 EU 방문은 안토니오 코스타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 및 우르슬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의 초청에 따른 것으로 우리 대통령의 8년 만의 EU 방문이기도 합니다. 한 EU 정상회담에서 양측 정상은 안보 방위, 경제 통상, 기후 재생에너지, 디지털 첨단과학 기술 등 양자 협력뿐만 아니라 한반도, 중동 등 주요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EU는 우리의 3대 교역 파트너입니다. 우리 기업 지원 차원에서 최근 EU가 추진 중인 철강 관세 쿼터 TRQ, 탄소 국경 조정 제도 등 국제 규제 입법이 EU의 경쟁력 강화와 기후변화 대응 등 취지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무역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또한 위 사안들에 대해 양측이 계속 긴밀히 소통해 나가고자 당부할 예정입니다.
또한 양측은 중동 전쟁 등 지정학적 위기와 격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규범 기반 국제 질서, 다자주의, 자유무역 질서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유사 입장 파트너로서의 공조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